안녕하세요. 심플한 관심 종목 TV입니다. 해당 영상 이제 10월 5일 수요일 관심 테마 브리핑이고, 일단 오늘 미증시가 상당히 괜찮아요. 어제 그 영국 연기금 관련해서 이제 크레디트 스위스 여기서 좀 파생되는 문제 가능성이 좀 케어가 돼서 그런지 CS도 꽤 괜찮고, 이제 시황에서 결국 지금 터지면은 좀 문제가 될 법했던 게 이제 CS, 요거는 이제 영국 연기금 엮여 있다 보니까, 그게 영국이 이제 뭐 사실 쪽이 뭐 지방 혹은 작은 국가 뭐 경제 측면에서 엄청 떨어져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영국 같은 경우에 이제 손가락 안에 들어가죠. 그러다 보니까 영국이 이제 문제 생기면은 거기서 이제 경제적으로 왔다가 파급력이 있는 국가예요. 그래서 연기금이 좀 엮여 있다 보니까 그게 좀 지수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는 핵을 쏘기는 쉽진 않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하고 있고, 근데 이제 저 CS 같은 경우에 만약에 터지면은 영국 연기금이 지금 이제 초토화 될 수 있는 금액이 2천조, 3천조 그 정도 단위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엄청 문제가, 핵은 진짜 쏴봐야 하는 건데, 요거는 이제 터지게 되면은 그때는 이제 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갖다 연쇄 문제가 생길 수 있었던 부분이었는데, 요게 좀 케어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미증시도 어제 이어서 오늘도 좋고, 이게 지금 우리나라 지수, 그래서 지수가 오늘 좀 장 전에 아침 관심 테마에서 이랬는데, 제가 이제 강의에서 아침 장 전에 좀 시황에 대한 얘기를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 증한 펀드 이런 거 얘기도 쓱 나오더라고요. 뉴스도 증한 펀드 이달 중순 재가동 가능성, 공매도 금지, 긍정적인 투심 회복, 이런 거 좀 가능성이 있지 않나. 그리고 저 CS 사태가 어떻게 보면 좀 잘 넘어가고 하다 보니까 여기서부터 파생되는 부분들 해가지고 문제가 좀, 국채 금리부터 해서 크게 터지면은, 저건 터지면은 엄청 클 수 있는데 지금 잘 케어가 됐는지 미국 증시 선물도 상당히 좋은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지수도 기술적인 부분에서는 분명히 낙폭 과매도 구간이죠. 과매도 구간인데, 이것과 러시아 요거 두 개가 진짜 잠재적인 리스크예요. 물론 아직 이 부분은 살아있기는 합니다. 이 잠재적인 리스크는. 그래도 요거 두 개가 있는 것 중에 어떻게 보면 좀 직접적으로 갖다 바로, 이 핵은 이제 쏘냐 마냐, 이게 직접적으로 쏘거나 그 진짜 그 전, 쏘기 전 분위기, 그게 돼야지 이제 시장이 공포감을 작용을 할 수 있었다면은,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침 관심 테마에서 CS 그 주가를 보여드렸었죠, 아침에. 그래서 CS가 지금은 또 괜찮은 모습인데, 어제 장중에 마이너스 뭐 12%, 13%까지 밀렸다가 다시 끌고 올라왔었어요. 그래서 그게 그만큼 조금 위험한 사태였는데, 요게 좀 케어가 되고, 뭐 국채금리들, 그 다음에 이제 영국에서 이 감세한 일부 철회, 파운드와 뭐 강달러에 대해서 파운드와 1.3% 급등, 그리고 영국이 좋아지니까 영국에서 터지면 이게 문제 생길 수 있던 부분들이 케어가 되네. 미국도 따라서 국채금리 하락하고 증시 좋고, 그 다음에 우리 장전에 미국 선물까지 좋았어요. 그러면서 지금 미국 선물이 좋다 못해 2%까지 좀 오르고 있다 보니까, 일단 좀 단기 반등을, 오늘도 우리나라 지수가 코스닥 기준으로는 3%를 반등을 땡겨줬죠. 엄청 괜찮게 올려줬어요. 그래서 여기서 좀 뭐 더 쭉쭉 치고 나가는지, 이제 10월 중에 단기 반등을 만들어 주는지, 요 사이클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분명히 20%, 올해 계속 한 20% 밀리면은 단기 반등 나오는 그 움직임이 있었는데, 여기서 저 잠재적으로 왔다가 러시아, 영국 이 두 곳에 터질지 말지, 그 중에서 일단 시한폭탄 중에 하나가 일단은 딜레이가 됐어요. 조금은 어느 정도 케어가 되다 보니까 이제 러시아를 좀 보면서, 물론 러시아도 지금 그냥 안심하고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근데 얘네들이 오늘 이제 내용 나오는 게, 러시아 종말의 무기 북극 개출항 핵실험 계획하고 있다. 러시아 포세이돈 실험계의 첩보, 요거에 대해서 자기들 회원 우호국이겠죠. 우호국들한테 뭐 비밀리에 좀 첩보를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러시아 포세이돈 실험. 포세이돈이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뭐 바다의 신, 막 파도 막 몰아치고 막 그런 거 생각나는데, 이제 북극 안에서 뭐 이런 거를 좀 실험을 하려고 하는지, 그리고 요 내용이 결국 그 내용이죠. 위협을 하는 거죠. 사라진 러시아 해거래 잠수함 북극해로 출항한 것 같다.
서방 국가에서는 좀 초가, 그리고 합병조약에 대해서 막 이것저것 뭐 하원부터 다 통과해서 푸틴 서명만 남았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은 좀 긍정적인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 내용이긴 하거든요. 저는 왜 긍정적으로 좀 생각을 하냐, 얘네가 사실 계속 그 우크라이나한테 직접적으로 쏘는 거는 분명히 부담되는 부분도 있고, 쏘기에 그 지역부터 해가지고 이런저런 문제들이 많아요.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은 자기네 국가는 당연히 피해야겠죠. 피해를, 핵을 쐈을 때. 그리고 자기네 국가 피하고, 그리고 그 옆에 붙어있는 나토 국가에도 피해를 입히면 안 돼요. 왜? 나토 국가한테 피해를 입히면은 나토 국가에서 참전이라던가 우리한테 왜 핵으로 갖다가 피해를 입히냐, 그거는 껴들 수 있는, 대놓고 껴들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쉽지는 않을 것 같고, 그리고 우크라이나 군들이 막 모여 있으면은 타격을 하면 되지만 우크라이나 군은 기본적으로 좀 산게 흩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효율적인 부분은, 효율적으로 무기를 쓰기에는 러시아 측 입장에서는 쉽지 않은, 그리고 아무래도 바로 붙어 있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쓰기 쉽지 않지 않을까. 플러스 이제 내부에 뭐 동원령부터 해서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우호국이던 인도, 중국도 지금 거리를 두고 있다 보니까 이런저런 식으로 갖다가 핵에 대해서는 사실 뭐가 됐든 쓰는 순간 세계적인 지탄을 피할 수는 없겠죠. 그런 부담감부터 해가지고 그런지 결국에는 일단 북극 쪽으로 뭐 이게 가가지고 뭐 핵실험을 할지 안 할지는 아직 결론이 난 건 아니지만, 만약에 핵실험을 한다, 핵실험은 그거죠. 야, 우리 여기서 실험하는데 니는 건들기만 해봐, 우리 이거 쏠 거야. 이거 지금 시위인 거죠. 북한처럼 미사일 그냥 동해로 갖다 푸슝 쏘면서, 뭐 우리는 이제 하도 적응을 해가지고 북한에 뭐 미사일은 뭐 축포 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제 핵 같은 경우도 그것과 비슷하게 위험용인 겁니다. 핵 실험을 북극 쪽에서 한다는 거는. 그리고 그 내용은 어떻게 보면 뒤집어 말하면은 직접적으로 쏘기에는 부담스러우니까 이런 식으로 무력 시위라고 좀 해석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 뭐 물론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각자 견해가 다르실 수 있는데, 저는 최소한 직접적으로 쏘는 것보다는 얘네들이 그냥 북극 쪽에서 저런 식으로 테스트를 하면서 위협, 우리 지금 핵실험하고 있어, 우리 핵무기 있어, 이렇게 위협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지금 당장 쏠 생각은 없지 않나. 그리고 자기들이 이제 좀 부담도 느끼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는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뭐 직접 뭐 만약에 이제 핵실험, 뭐 이제 핵실험을 보통 뭐 지진 이런 걸로 갖다가 파악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했다라고 나오면은 시황 자체에 뭐 잠깐 좀 출렁이는 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렇게 직접적으로 쏜 거에 비해서는 훨씬 충격이 덜하지 않을까. 혹은 이거 쏘는 걸로 뭐 지수가 급격하게 툼에 나오면은 오히려 요 북극 쪽에서 핵실험한 거에 대해서 투매가 나오는 거는, 그거는 저는 오히려 지수 투매로 좀 접근해 볼 수 있는 요소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시장에서 반응을 어떻게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 최소한 저는 우크라이나나 직접적으로 쏘는 것보다는 얘네가 이런 식으로 무력 시위 개념으로 하는 게 증시 자체에는 훨씬 더 그렇게 부담이 좀 덜하지 않을까. 그리고 여기서 이어지는 게 직접적으로 쏘는 거에 대해서 얘네도 부담을 느끼고 있구나. 자, 그리고 이제 증환펀드 중순 재가동 이런 것부터 해서 공매도 금지 얘기도 좀 나오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중순이다 보니까 그렇게 멀진 않았는데, 한 1, 2주 간격 후 안에 증시 안전 펀드랑 특히 공매도 금지라는 키워드, 이거는 잘 붙는지, 실제로 공매도 금지가 되면은 뭐 물론 이제 종목별로 뭐 제한을 줄 수 있어요. 모든 종목 모두 공매도 금지, 이것보다는 아마 조건이 좀 걸리지 않을까 싶은데, 걸리더라도 공매도 금지라는 단어 자체는 시장의 긍정적인 투심을 좀 회복하는데 분명히 직접적인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러면서 이제 삼성 부회장 600만 개미 고통에 좀 책임감, 이재용 5만 전자 탈출 특명, 지금 삼성전자가 5만 5천 원이죠. 그래서 오늘 증시에서 이 반도체도 오늘 좀 꽤나 괜찮게 움직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런 요소들부터 지금 영국은 조금 더 보기는 해야 되는데, 이 CS가 일단은 일단락이 되는 분위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이제 남은 거는 러시아 요 우려감 대신에, 지금 이제 10월부터 11월까지는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그 지역이 이제 진흙, 라스푸티차 이런 식으로 왔다가 뭐 명칭이 있는데, 이제 조금 진흙 해가지고 이것저것 이동하기가 쉽지 않은
그리고 거기에서는 자연스럽게 전쟁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하기도 더 부담스럽겠죠. 이동이 쉽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거기서 조금 잠잠해지는 액션이 좀 이어지는지 최소한 한 달 정도. 그래서 이런 이슈들은 좀 계속 진행은 되는데 일단은 낙폭 과대 구간에서 지수가 좀 단기적으로 반등 포인트를 보여주고 있는 거는 엄청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증시도 계속 양매수가 이어지고 있거든요. 오늘도 양매수. 그리고서 저번 주 26일 이렇게 매도 나왔던 이 RSI 좀 과매도 들어선 구간부터 양매수가 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일단 단기적으로 어디까지 좀 끌어올려 줄지 뭐 일단 기본적으로는 700을 안착을 하면 750, 800 이렇게 보기는 하겠죠. 대신에 이제 750 넘기 시작하면은 혹은 이 주변부터는 포트 계좌 포트에 대해서 뭐 얘네가 뭐 진짜 뭐 800 돌파하고 뭐 900 가고 1000 가고 이러면 좋겠지만 이때도 똑같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이 당시 여기 800선에서 이거 저점 대비해서 반등폭이 좀 나왔다. 요때쯤 채널에서 제가 웬만하면 좀 포트를 조절하거나 좀 비울 거는 비우는 게 지금 저점 대비해서 반등이 꽤 나왔기 때문에 비우는 게 좀 좋을 것 같다 하고 설명을 드렸었던 구간이 있는데 이번에도 그런 식으로 갖다 좀 반등이 나온다 싶으면은 포트에 대해서는 왜 내년까지는 계속 하방 압력 이제 좀 지나면은 10월 건너뛰고 11월 12월 금리 인상 또 이어지겠죠. FOMC 회의가 또 있어요. 11월 12월 금리 인상 그런 것부터 해가지고 뭐 라스푸티차가 또 이제 11월 초까지라니까 그 이후에 또 뭐 전쟁이 다시 심화될 수도 있는 거고 이런저런 요소들 그리고 경제 자체가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영국 가장 큰 문제가 될 수 있었던 뇌관은 넘어갔지만 아직 이런 부분들이 케어가 된 내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잠재적인 하방 압력은 있지 않을까 있겠지만 있지 않을까. 그래도 단기 반등 나오면은 어느 정도 선에서부터는 좀 포트에 대해서 조절할 거 하고 그다음에 지수 시황이 안정이 되거나 아니면은 현금 좀 확보를 해둬야 그 다음에 또 밀리더라도 부담이 좀 덜하겠죠. 자, 그래서 지금 미국 선물 잘 보면서 저도 오늘 아침까지는 좀 부정적이었는데 오늘 미국 선물 장 열리기 전이랑 그 다음에 증시안정펀드 그 다음에 영국 저 CS 문제들 좀 케어되는 거 보니까 러시아만 이제 별 문제 없으면은 10월달은 그래도 단기 반등 좀 이어지지 않을까 했던 말씀드렸던 그 부분들이 지금 좀 보이기는 하거든요. 양매수부터 해가지고 이런저런 포인트들이 있다 보니까 물론 러시아가 어떻게 움직일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이런 것도 직접적으로 쏘는 거 아니면은 잠깐 단기적으로 충격을 주더라도 거기서는 또 돌려줄 수 있는 포인트들이지 않나. 이번 달에는 10월 7일 고용지표, 12일 9월 FOMC 회의, 9월 CPI 이런 것들부터 해서 일단 내일 10월 5일 기준으로 갔다가 OPEC 감산 회의 있는 거는 좀 신경을 또 쓰고는 있어요. 왜? 유가 자체는 오르면은 인플레한테는 분명히 악영향이니까 인플레에 대해서. 그리고 이 뒤에 뭐 핵 이런 것들은 계속 좀 봐야 되는 부분이지 않나. 내년까지 금리 인상 11월 12월 FOMC 어차피 또 금리 인상 할 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자, 러시아 사우디 주축 OPEC 플러스 하루 100만 배럴 감상 검토. 요거 이제 5일 정례회의에서 나온다고 하죠. 얘네 시간으로 우리나라는 또 뭐 10월 6일 아니면 내일 뭐 장 마감하고 얘기가 뭐 새벽 중이나 뭐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여기서 100만 배럴 감산 검토. 지금 이제 경제 침체에 대해서 미리 좀 감산을 하겠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데 일단은 감산하는지 어필이 나왔다 보니까 그래서 내일도 원유 관련주도 일단 좀 눈에는 둘 거는 같아요. 얘네들이 오늘 갭은 떴는데 결국 무너지진 않았거든요. 저점을 막 깨고 망가지진 않았어요. 갭을 떴는데 그래도 그 부근에서 버티는 거. 왜? 아직 10월 5일 저 감사한 기대감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좀 움직이지 않았나. 물론 이제 오늘 지수가 워낙 좋은 것도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원유 관련주 그리고 암 같은 경우에는 일단 손정희 방안을 호재로 갖다가 시장에서 시원하게 땡겨 올렸어요. 아직 만나질 않았다 보니까 그래서 언제 만날지 뭐 길어지진 않을 거거든요. 어차피 일주일 안에 요번 주 안에 대신에 이쪽 섹터는 그건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갑자기 이재용 부회장이랑 손정희
회장이랑 이렇게 만나가지고 인수합병에 대해서 긍정적인 언급이 나올지, 혹은 인수합병은 좀 그럴 것 같고, 뭐 지분 조금 투자나 뭐 협력 이 정도 언급이 나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뉴스 하나에 따라서 결이 엄청 갈릴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요거는 좀 내일부터는 매매를 하실 거면은 데이 트레이딩 개념으로 좀 접근을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실시간 대응이라던가 이런 게 좀 더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낙폭에서 시원하게 좀 땡겨 올리는 모습을 오늘 보여줬고, 자, 그리고 자율주행 자회사 모비라이 IPO 신청, 요걸로 오늘 라닉스가 움직였더라고요. 라닉스가 상한가하고 뭐 인포뱅크,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모트렉스 등등 자율주행 관련주들이 움직였는데, 이 뒤에 뭐 일정에 따라서 어떻게 좀 나오는지 그런 걸 좀 추적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지수를 돌리니까 잡다한 뉴스들이 엄청, 종목들도 그렇고 뭐 잡다한 뉴스들 막 붙는 느낌을 받으신 분들도 있을 거고 못 받으신 분들도 있을 텐데, 오늘 지수 돌리니까 냅다 그냥 기다렸다는 듯이 이것저것 막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1조 유니콘 더 핑크퐁 컴퍼니 증시 출격. 작년부터 좀 예전부터 지긋지긋하게 한다 만다 얘기가 나왔는데, 이게 조금 아쉬운 점은 이제 단독입니다. 그래서 10월 상장심사 청구를 한다고 하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매하실 분들은 그걸 좀 생각하시면 좋아요. 지금 페이스북 이름이, 페이스북이 메타로 바뀐 거죠? 메타? 페이스북 SNS 종류인데, 여기서 핑크퐁 컴퍼니 그 좀 대표분 같은 경우 성함은 이제 네이버 치면 나오는데, 그렇게 해서 페이스북도 나올 거예요. 그래서 있으신 분들은 알림 설정이라고 해야 되나? 페이스북을 뭐라고 제가 저걸 사용을 하지 않다 보니까, 여하튼 그 글을 좀 봐두시는 게 좋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 예전부터 그 상장 이야기 나왔을 때 대표인 내가 모르는 상장 이슈도 있나? 뭐 이런 식으로 갔다가 이제 상한가 간 날 그런 내용들이 불쑥불쑥 올라오고, 이번에도 좀 단독 뉴스이다 보니까 그런 부담감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뭐 저게 상장하는지, 삼성출판사부터 뭐 이제 톱박스 코리아, 이때였죠? 이때네요. 상한가 갔다가 다음날 개파락 10%. 이날이 아마 그 대표분이 페이스북에다가 그 얘기를 했을 거예요. 대표인 내가 모르는 상장 그 절차가 있나? 뭐 이런 내용이었던 것 같은데, 그런 게 갑자기 튀어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일단 10월 달에 이런 식으로 상장 심사 청구 하면은 그 뒤에 IPO부터 일정이 나올 거예요. 그런 거는 조금 참고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자, 그리고 YTN 같은 경우 지분 매각 원전 재검토 안 한다. 매각 계획은 좀 재확인. 그리고 요번 달 중에 이렇게 국감이 있습니다. 6일 방송통신 및 방송통신위원회, 그리고서 심의위원회 국감이 정해져 있고, 13일은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발음도 힘드네요. 국감, 그 다음에 14일 뭐 MBC 업무보고 비공개,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일단은 그 매각 이슈에 대해서는 기대감은 아직 충분히 좀 살아있지 않나. 그래서 IMBC랑 YTN 등등, YTN 같은 경우는 특히 좀 더 뚜렷하죠. 그 다음에 MBC도 이런 국감 일정들이 있다라는 거. 애플페이는 11월, 12월 아직 거리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당장 볼 거는 아닌 것 같고, 그래도 한국정보통신부터 해서 지금 지수가 이번 달 중에 어디까지 좀 계속 긍정적으로 돌릴지 모르지만, 돌려준다 싶으면은 그래도 당연히 단기간에 뭐 재료를 붙이는 애들이 좀 더 괜찮게 움직일 건데, 좀 순환매 막 나올 수도 있어요. 지수가 한동안 꽤 과매도가 나왔기 때문에 조정 나온 종목들 중에서 오늘 이제 네옴시티처럼 그냥 뭐 별거 아닌 뉴스, 혹은 뭐 뒤에 뉴스 붙이면서, 아니면 어디서 뉴스를 따라 붙으면서 힘을 주는 케이스가 나올 수 있습니다. 뭐 미래나노텍 오늘 또 이런 식으로 2차전지 애들도 정말 셌는데, 일단 지수 좀 돌리고 하면은 테마에서 순환매 이런 걸 좀 생각을 해 두시고, 그다음에 이제 식량 같은 경우에는 11월 연장 안 하는지, 지금 분위기로는 할 상황은 아니겠죠. 그래서 우크라이나 곡물 수출 다시 제한할 것 같은 분위기인데, 11월 다가오면은 흑해 수출 뭐 안 하겠다 이런 얘기가 또 나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식량 애들이 좀 저점을 깼으면 좋겠는데 안 깨요. 그래도 뭐 고려산업, 한일사료 등등 최근에 좀 그래도 저는 힘이 계속 있던 애들 위주로 조금 볼 것 같습니다. 카나리아 바이오는 뭐 식량도 엮이고 하는데, 그냥 종목 자체가 지금 좀 강한 것도 같아요. 시장에서 얘는 뭐 조금 상승한다 싶으면 바로
실시간 종목에 올라오는 그 정도의 강도를 갖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로봇 부서는 ETF 혹은 이제 11월 1일 회장 승진 이런 거에 맞춰서 뭐 키워드를 붙여주나. 그래서 오늘 뭐 로봇 애들도 지수 따라서 좀 반등이 나온 것도 있기는 한데, 일단 뭐 KPF, 우림 PTS 이런 삼성 인수합병 키워드 애들이 좀 더 셌던 것 같아요. 특히 스펙은 예전부터 종목 끼는 워낙 좋다 보니까 전저점 부근에서 또 이런 식으로 16% 땡겨 올리고, 그래서 요거는 뒤에 11월 1일 회장 승진 혹은 인수합병 같은 거 키워드 좀 붙으면은 같이 움직이나. 자, 그리고 재거는 오늘 뭐 IMF 뭐 얘기도 있고 10월 25일 베를린 국제회의부터 해가지고 러시아가 결국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지금 그렇게 새로운 뭔가 액션이 좀 튀어나오고 그러지 않으면은 재건에 대한 기대감은 좀 다시 나올 수는 있지 않나 싶거든요. 물론 종전, 휴전, 회담 이런 키워드가 확실하게 붙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그게 올해는 지금은 아니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그래도 내년까지 하면서 재건에 대한 관심은 계속 두긴 둬야 되는 것 같아요. 재건은 이제 실질적으로 좀 부각이 되면은 엄청 시장에서 또 괜찮은 모습 또 보여줄 수도 있지 않나, 주도 테마를 차지할 수도 있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유시는 네옴시티도 엮여있고 재건도 엮여있는 아주 좋은 양다리 종목이다 계속 설명을 드렸었는데, 오늘은 또 네옴시티로 귀신처럼 시간의 상한가를 보내는, 이래서 괜찮은 재료에 둘 다 엮여있을 때는 그 종목이 또 뒤에 자기 편한 대로 좋은 뉴스 막 붙이면서 움직이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저는 유신 같은 거는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아요. 자, 그다음에 네옴시티는 계속 정말 좋게 보던, 계속 요건 밀리면 좋다 밀리면 좋다, 안 밀려서 문제였죠. 오늘 뒤에 오후장에 막판에 좀 슈팅이 나온 거는 요거 때문이지 않나. 사우디아라비아 네옴 뜨거운 나라, 종목이 뜨거워요. 2029년 동계 아시안 게임 개최지로. 물론 사실 이게 뭐가 의미가 있나 이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이제 이런 부분이에요. 지수 반등하고 하니까 강했던 종목이 그냥 바로 저런 내용에 대해서 반응을 하면서 오늘 오전에 일단 그냥 셌죠. 그냥 땡겨 올리고 오후장에 저 뉴스로 시간에까지 움직이는 모습인데, 일단 네옴시티는 좀 계속 봐야 됩니다. 뭐 11월 빈쌀만 방한한다 이런 거 뉴스 붙으면은 그날 또 주도주 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얘네는 이제 데이트레이딩 관심 종목으로는 계속 봐야 돼요. 계속 10월 중에 뭐 지수 따라서 움직일 수도 있고 11월 방한 따라서 뭐 그런 키워드에 엮일 수도 있고 한데, 계속 눈을 둬야 되는 섹터이지 않나. 그래서 일단 뒤에 빈쌀만 방한하는지, 그리고 사우디 자체에서는 빈쌀만을 지금 계속 밀어주고 있다라는 거, 총리로 갖다가 임명을 하고 너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밀어주고 있죠. 그래서 네옴시티 미러라인, 그 다음에 이제 체코, 폴란드, 사우디, 카자흐스탄 이런 원전에 대해서도 요거 또 빈쌀만 오고 하면 같이 엮일 수도 있고, 원전은 요쪽이 아니더라도 올해 뭐 우선 협상자 이런 키워드, 그 다음에 삼성현대, SM엔터 내년 1월 콘서트 이런 것들은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옴시티는 그냥 데이트레이딩 관심 종목으로는 빈쌀만 11월 방한 그때까지 계속 좀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뭐 내일 뭐 미친 척하고 또 신고가를 갈진 모르겠는데, 못 가고서 좀 꺾이더라도 옆으로 횡보하다가 뉴스 붙이면서 또 다시 움직일 그런 가능성이 좀 보이는 종목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일단 계속 눈에는 두고, 그리고 오늘 에너지 유가 오르면은 시장에서 그린 뉴딜, 태양광 이런 애들이 이제 또 오늘 반응을 해줬는데, 이런 것들과 함께 그 2차전지 원자재, 얘네는 그냥 광기예요. 광기. WI 또 신고가에서 이렇게 전고점 이런 거 돌파하고서 땡겨 올리고 밀리는 척 하더니 또 다시 상한가. 물론 이제 시간에 많이 깨지긴 했는데, 이래놓고 내일은 이제 코리아 SE가 또 정지가 풀리죠. 얘가 또 바통 터치 받는지. 그리고 KBG, 그린케미칼, 이거 뭐 무음극 배터리, 그리고 이음봉 이렇게 조정하고서 5일선 주변에서 또 훅 땡겨 올리고, 이런 식으로 갖다 2차전지 키워드는 워낙 강합니다. 워낙. 얘도 동국산업도 21선 주변에서 올려주고, 미래나노텍, 금양 등등 지수랑 뭐 그냥 연동이 되는 것도 있고, 지수 밀릴 때도 상대적으로 엄청 강했던 섹터죠. 위에서 안 밀리고 있으니까. 그래서 지수 돌려주니까 바로 반응을 해주는데, 테마군 자체가 세요. 확실히 시장에서 2차전지, 뭐 폐배터리
이런 거 키워드 붙여주면 오늘 DIC였나요? 이런 것도 폐배터리. 얘가 옛날에 에코캡, 그 리비안 엮였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리비안 아니면 테슬라? 뭐 그런 거에 엮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 종목인데, 오늘 이제 뭐 폐배터리 이슈를 붙이더라고요. 그래서 얘가 오늘 그냥 시장에서 2차전지에 관련된 키워드는 분명히 좀 대체적으로 강하게 반응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이제 뭐 방산도 오늘 지수 때문인지 좀 움직이긴 했는데 이거는 좀 패스하고, 그 다음에 10월 11일 지수 반등하면서 이러면은 좀 단기적으로 왔다가 메타가 힘을 줄 수도 있지 않나. 근데 오늘 뉴프렉스 같은 경우 오늘 일단 10%를 땡겨주긴 했어요. 그래서 메타 이슈 따라서 뉴프렉스는 그 메타의 부품 공급, 그런 키워드가 좀 엮여 있다. 자, 그래서 요렇게랑 결국 좀 집중할 만한 테마는 난잡한 것 같아요. 결국에는 환율, 지수, 미국 선물, 그래도 단기 반등을 좀 기대할 수 있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 양매수라는 포인트부터 차트상 분명히 과매도, 그리고 거기서 돌려줄 만한 사이클인데, 영국이랑 러시아 요런 악재가 잠재적으로 있다가 영국 쪽이 일단 케어가 됐어. 러시아는 어쩔 수 없는데 얘네가 직접적으로 하기보다는 아무래도 북극 쪽에서 뭐 좀 무력 시위 쪽으로 갔다가 일단 넘어갈 수 있는 분위기지 않나. 물론 러시아의 그 리스크는 계속 체크를 해둬야 됩니다. 그거는 갑자기 튀어나오면 좀 피곤해질 수 있기 때문에 체크는 해야 되는데, 그런 거 외에 미증시 안정되고 하다 보니까 일단 영국이 무너지지 않은 게 가장 큰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좀 단기적으로 갖다 힘을 받아서 지수가 한동안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줄지, 그리고 지수가 좋은 모습을 계속 보여준다면은 조정 나왔던 섹터들에서 이것저것 뉴스 붙이면서 좀 순환매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 당일 뉴스 강한 거 붙으면은 그것도 괜찮은데, 자, 그래서 일단 환율, 지수, 미국 선물, 그 다음에 이제 뭐 품절 해치 테마는 계속 눈은 둬야 돼요. 오늘 핵 관련 애들도 뭐 지수랑은 좀 별개로 뭐 한창산업, 제올라이트, 요것도 5일선 밟고 엄청 저점 대비해서 많이 땡겨줬었죠. 20% 땡겨주고, 그다음 유나이티드 제약, 현대약품, 그다음 뭐 대정화금 이런 식으로 하다가 지금 저 북극 쪽 가서 그거에 대해서 또 반응을 할 수 있는 핵 관련주들, 이런 것들은 좀 신경을 써 주시고, 일단은 우크라이나가 좀 적극적인 공세가 아직은 안 나오고 있다 보니까 10월달은 일단 좀 곱게 넘어가려고 하는지, 거기서 이제 문제가 우크라이나가 일단 자신들의 영토를 수복하기 위해서 공격을 하면 거기서부터 이제 파생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는 건데, 일단은 조금 아직까지는 그 주변에서 뭐 전쟁은 당연히 지속되고 있는데 직접적인 그 부분에 대해 뭐 반격이라던가 이런 게 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증시 주식인 입장에서는 조금 이렇게 넘어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또 이제 도덕적으로는 우크라이나가 근데 또 수복하고 막 영토 뺏고 막 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것도 좀 있기는 해요. 근데 일단은 우크라이나 및 러시아 움직임 잘 봐야 된다. 그리고 시장에서 네옴시티는 사실 좀 끌어올린 이슈 자체는 그렇게 마음에 안 드는데, 일단 그냥 테마군이 강하다 분명히. 그래서 요거는 계속 시장에서 좀 주도 테마 중간중간 뭐 뉴스 하나에 의해서 붙을 수 있기 때문에 요거랑, 그다음에 오늘 뭐 오토엔도 좀 올랐었고 좀 개별 뉴스들이 많은데, 아무래도 밀려있던 낙폭 구간 종목들 순환매 아니면은 강하던 애들이 계속 치고 나가거나 이 둘 중 움직임이 좀 섞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것들, 그 다음에 2차전지 원자재, 뭐 폐배터리, 민영화 요것도 재료 살아있고, 원유도 내일은 일단 원유 기름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이 그린뉴딜 같이 움직이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오늘 자율쟁은 반짝했고, 삼출은 그 뒤에 IPO 일정 같은 거 따라오나. 그래서 요렇게 하면서 메타도 원래 재료 일정 매매가 시황이 너무 안 좋으니까 로봇 같은 경우 힘을 못 썼는데, 메타버스가 좀 더 힘을 쓸 수 있을까? 이 생각을 살짝 들기는 해요. 그래서 요렇게 좀 볼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뭐 시장 일단 오늘 지수 나쁘지 않게 움직여줬는데, 여기 좀 더 탄력 있게, 그러면서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이제 공매도 금지 이런 거 나오는지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지수가 일단 뭐 한 2, 3일 또 세게 움직이면 하루 정도는 또 조정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조금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지수 투심이 안 좋은 상황에서 막
갑자기 막 4일, 5일 동안 막 계속 치고 나오는 것도 쉽진 않거든요. 투매 나오다가 이런 식의 움직임이죠. 이렇게 밀리다가 여기처럼 낙폭 심했다 해서 이틀 정도 움직이고 좀 조정 나오다가 여기서 또 움직이고 이런 식의 움직임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냥 지수 뭐 돌려주면 당연히 좋지만 돌려주더라도 조정에 대한 거는 좀 생각을 하면서 그래도 단기 반등이 10월 달에 기대할 수 있는 모습이 여기저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돌려준다 싶으면은 포트 조절부터 이것저것 생각을 미리 해두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영상 항상 도움되셨으면 좋겠고 내일도 돈 많이 버시는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